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모두 구성되고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예견되긴 했지만 의석 90%인 절대다수당 국민의힘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당 독주체제의 지방의회 기능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또 경남도의회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 이병희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남도 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결과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의장단이 이제 결속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하루 빨리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 곁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염원을 해봅니다. 진통 없는 옥동자는 생산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잘 되려고 겪었던 이 진통 끝에 완성은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의 지적을 받고 하는 것은 선배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출 과정을 보면은 당내에 선출이든 후보 등록을 해서 선출을 하든 어쨌든 의장 후보의 경륜과 또 정치적인 여유, 네.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나 하면 의장 후보자는 상임위원장들, 부의장 후보들을 조정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가져야만 의회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전에 이병희 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경륜에 찬 그런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집행부 의장단을 구성하고 하는 절차 과정 이 무척 중요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또 제외를 하고 우리 경남도 의원 전체 의원이 64명이고 그 중에 60명이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4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장단, 그러니까 의장하고 부의장 2명이잖아요. 그리고 7개 또 상임위원장이 있더라고. 그걸 모두 다 이제 국민의힘이 다 휩쓸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의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견제와 어떤 비판, 집행부에 대한 그런 기능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한쪽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을 다 그 잠식을 해버리면은 과연 의회로서의 어떤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집행부 견제 기능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의회 구성이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또 그 다른 민주당을 배려한다든지 이거는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상적인 그런 부분은 있지만 네. 그런 어쩌면은 연못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모순적인 거거든. 네. 한 개의 도의회 의원이 한 개 당이 거의 9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또 그 영남 지역은 또 국민의힘이지만은 저 호남 지역으로 가면은 또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기초원처럼 여기도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그 도입을 하면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경남이 또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라 해도 이 속에는 한 30% 이상의 야당을 지지하는 그런 도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거는 거의 다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스러운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현행 체제로 보면
그게 어떠한 일당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문제지 어떤 그 야당 의원들을 무시한다든지 그 소외되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네, 다양한 또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이렇게 경남도 의회가 모든 자리를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습니다. 뭐 이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구성에 사실 또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좀 핵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집행부가 이렇게 구성됐기 때문에 이걸 뭐 다시 재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애초에 좀 그 통 큰 결단을 해가지고 부의장 2명이니까 뭐 몇 명 되지 않지만은 민주당에 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우리 이병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무리 그 도지사가 국민의힘이고 또 의회가 압도적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주민들이 선택해서 이제 보낸 분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의원 한 분 한 분 그분의 소속 정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죠? 도민의 이해가 뭐며 도민의 그 바람이 뭔지 이걸 잘 짚어가지고 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과 기능 이걸 제대로 좀 수행하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경남도 의회 최다선 의원 경험을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의 당에 좀 쏠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이 실제로 이 도의회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보시나요? 우리 12대 그 의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수님 말씀을 아주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의회 내에서는 한 분 한 분 의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는 조금 뭐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한두 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는 한나라당 8대 후반기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 우리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을 할 때 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 의안이 네. 마창진 통합 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모 의장이 지역의 국회의원과 관계 또 뭐 자기 정치적인 진로 관계 이런 거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같은 소속 당이라도 시골에 있는 의원들과 도시 마산 진해 창원 네. 지역의 도의원들의 견해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렇죠. 통합은 하되 이런 식의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주장이었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라도 굉장히 극렬하게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벌린 적이 있고 또 한 번 이거는 조금 뭐 나쁜 선례입니다만은 11대의 전반기 때 모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이 이제 집행부에서 올라오게 되면 의원들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해도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 우선 본 예산에는 삭감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집행부하고 다 동의되어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 가가지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싹 다 살려낸 거예요. 네. 그거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당일 때 일어난 일이지만 네. 의회에서 그런 선례를 한번 남기게 되면 아주 그거는 나쁘게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경험하기에 한나라당 때나 국민의힘 전신회 때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의회 경륜이 좀 이렇게 그 작용을 크게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이렇게 특정 정당이 한 차지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성을 가지고
도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의원 개개인의 어쨌든 역량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역량의 한 부분이 아무래도 도정의 견제와 감시 기능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또 모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런 도정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얘기가 좀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경남도의회가 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의회 내에서 다수 의원들은 상당히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크게 보입니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꼭 우리 살다 보면 옥에는 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경솔한 행동에 의해서 의회 전체가 아주 그 나쁘게 매도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번 경우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의원 한 분 한 분이 딴 생각하지 말고 지켜보고 계시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도 좀 학자로서의 좀 주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뭐 앞서 이명희 뭐 선배 의원께서 그죠 이렇게 좋은 말씀을 그 후배 의원님들께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어디까지나 그 의회와 도의 집행부는 어느 정도 긴장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한 특정 소속 의회, 뭐 집행부 똑같은 당이고 이러면은 이게 그냥 뭐 그 긴장감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강하게 좀 지적을 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은 그걸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자칫 놓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의회에 주어진 제대로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시기를 저는 이제 바라면서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의원으로서 이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다음번 또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죠? 그래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전반기 상황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 전반기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경남도 의원 간의 폭력 그리고 또 이후 폭력 사건, 이후 윤리특위 작동 지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후반기 도의회에서는 이런 좀 제 식구 감싸기를 의식적으로 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한데요.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바람직스러운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폭력은 용서해서는 안 되지만 의회 의원들 간의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사안으로 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다면 정말 도의회가 도민들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의회 내에서 의장단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면 윤리위원회건 뭐든 거기에 가기 전에 사안이 벌어진과 동시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두 사람을 빨리 봉합을 시켜야죠. 네. 그 서로 감정이 격화되면 봉합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빨리 그거 해서 의원들의 사적인 그게 없을 때는 빨리 봉합을 시켜서 사회 문제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다 부의장 되는 사람이, 의장된 사람이 의장 출마를 하기 위해서 시간 여유를 못 가지고, 상임위원장은 또 뭐 다른 그걸 위해서 또 해결할 거기에 눈을 못 돌리니까 이게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 눈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꼴로 보이게 되고 의원들의 윤리의식은 상당히 떨어지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의회 역할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 앞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의장단 구성으로 좀 우려가 된다면 이 도의회를 감시할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런 장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 필요하다면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뭐 도의회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제도화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시민단체나 이런 양반들이 의정 참여 활동이라든지 네. 이런 역할들을 이제 많이 수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의회의 역할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있고 그리고 또 주권자 도민들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집행부나 의회나 뭐 도민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가 도민의 뭐 200몇십만 되는 도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 부분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뭐 야당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행정 사무감사라든지 조사, 그죠? 이런 게 또 인증이 되고 있고 또 의정 질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수당을 견제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상호, 그죠? 그러니까 야당 뭐 4명의 야당 의원 민주당 출신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당백이라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 도의원들의 또 역할과 비중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선배 의원으로서 우리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후반기 의정 활동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네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참 외로울 거고 의정 활동에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힘드시고요. 네. 제가 잘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한 가지 정당 정책을 가지고 정당이 대결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합리적인 의정활동, 지역활동이나 도정에 대한 교수님 말씀대로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를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도 더욱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극복하리라 분명히 보고 국민의힘 소속 상임, 이 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원장들이 이분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도민들이 국민의힘 정당을 보는 시각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당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워지고 의회 독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18기 시군도 몇 곳을 제외하고 같은 사정인데요. 이 협치는 야당뿐 아니라 경남 도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이병희 전 경남도의원, 강재규 인제대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